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던 발언을 공식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스템을 전공한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되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연장 규정이 폐지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레지오넬라균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한국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지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1사단 수색대대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도 오늘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한국 측 추진 철책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뿌연 흙먼지가 솟구쳐 오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상황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뢰 폭발로 인해 1사단 수색대대 소속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군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을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목함 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해 북한군의 의도적인 군사 도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지뢰 도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만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정병의 쾌유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 인근 DMZ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이 일어나고 묵묵부답하던 북한은 오늘 DMZ 지뢰 매설은 우리 소행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도발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전하고 싶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70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경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일 미국인과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 의사를 전한 케리 장관은 성명에서 광복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과 굳건한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반을 바탕으로 강하고 영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인은 활발한 민간 교류뿐 아니라 국제개발과 인권, 지구 자원에 대한 책임의식 등 전 세계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꾸준한 우위를 다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광복절을 경축하는 한국과 함께 서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의 모든 한국인이 기쁜 광복절을 맞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더 깊은 우위를 다져나갈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던 발언을 공식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게 강력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미 공공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5월 열린 제1회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언했던 그의 발언을 문서화하고 공식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발언을 공식화해 문서로 남긴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교과서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교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에게 2015년 8월 15일 2차 대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설립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외교부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으며 김무성 대표도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처럼 재외동포청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교부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존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템을 전공한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되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연장 규정이 폐지됩니다. 연방법원이 관련 행정 조치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무효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최고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유치를 위해 스템 학위 학생들의 OPT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최근 OPT 17개월 연장의 행정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무효화를 명령했습니다. 단 국토안보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 12일 이후로는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스템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번 판결은 스템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지난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변호사업계는 국토안보부가 향후 어떠한 입장을 내세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OPT 연장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과 앞으로 신청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후속 조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미 경제 전문가들이 다음 달 중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는 연준이 9월 중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금리 인상 시기를 12월까지 늦출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상태로 인하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유럽 경제도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가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니 옐렌 미 연준 의장은 지난달 미 금리가 연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레지오넬라균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냉각탑과 관련된 안전 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최초 위반에도 $2,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레지오넬라균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5개 보로 내에서 건물 냉각탑을 등록하도록 하고 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신의 건물에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 빌딩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새로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위반으로 적발되면 $2,00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 시에는 $10,000가 부과됩니다. 또 시보건국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13일까지 레지오넬라균 감염자는 1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서 911 응급신고를 문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911 응급신고를 문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모든 응급 상황 시에 일반 문자로 911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심히 신고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 뉴욕시 정보기술통신국이 911 문자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마크 레빈 시의원은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을 경우 침입자 모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의 발의자인 로리 컴보 시의원은 911 문자 신고는 특히 신고를 두려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연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번 노선의 정시 도착률은 49%에 그쳤습니다. 2대 가운데 한 대는 5분 이상 연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13일 뉴욕시 전철 운행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에서 2014년 3월까지의 전철 정시 도착률은 주중 기준 74%, 주말 기준 8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주중 정시 도착률 81%에 비해 7%포인트 줄어들었고 주말 정시 도착률 85%와 비교해도 4%포인트 줄었습니다. 노선별로는 브롱스에서 맨하튼 동쪽을 지나 브루클린으로 연결되는 4번 노선의 정시 도착률이 49.2%로 가장 연착이 심각했습니다. 정시 도착률은 5분 이내의 지연 운행에 대해서는 정각 도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시간의 연착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맨하튼 첼시에서 브루클린 카나시를 연결하는 L노선은 정시 도착률 94%로 익스프레스와 S셔틀 노선을 제외한 21개 노선 중 가장 우수했습니다. 한편 전철 연착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신호 결함이 12만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정되지 않았던 선로 보수 작업 10만 7,629건, 탑승객 과밀이 8만 6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일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한복판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기념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블러버드와 산마리노 사이 아이롤로길에서는 내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8.15 LA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70주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인 2세들과 타인중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번 축제에는 먹거리와 기업 홍보 부스 등 80개의 부스가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특별히 모든 교민들이 다 나와서 우리 광복절을 경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그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무나 나오셔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LA에서 독도까지 태극기의 물결을 주제로 한 태극기 만들기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스티커를 사용해서 태극기를 직접 만들 수 있고 태극기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와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건 태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어린 후세들도 직접 와서 태극기 체험 부스에서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방 체험,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한인과 타인종 간 교류의 장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축제 첫날인 내일 7시 개막식에는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인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과 이사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숙행과 최욱, 체드퓨처 등의 연예인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저녁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해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한편 8.15 LA축제준비위원회는 축제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LA 한인타운 아이롤로 스트릿 선상의 샌마리노에서 올림픽 사이 구간은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인과 타인종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세관 당국의 물류 전문가들이 나와 무역업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부항만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2조 7천억 달러. 서부항만이 차지했던 컨테이너 비중은 평소보다 40% 가까이 낮아지면서 전국에 퍼져 있는 한인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이처럼 수출입 화물의 물류 적체 시 초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출입 화물 통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엔 한미 양국의 물류 전문가가 초청됐고 무역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관세청 또 미국의 CBP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물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물건을 통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고, 특히 오늘 세미나엔 9.11 테러 이후 테러 물자 유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AEO와 CTPET은 각각 한국과 미국의 관세 당국에서 공인한 우수 업체를 뜻하는데 한인 기업들의 경우 이들 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입 통관 때마다 세관 검사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CTPET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많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수출이 30%가 증당되었고 연간 검사 비용이 2억 원 절감하였으며 평균 통관 소요 시간이 14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0년 AEO 상호 인정협정을 맺었으며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세관 검사가 생략되는 등 상대국 통관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653개 기업이 AEO 공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1,815개 기업이 CTPET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루로 된 술에 이어서 최근 영국에서는 연기로 만들어진 술도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새로 문을 연 칵테일바. 특이하게도 손님들은 우비 같은 비닐 옷을 입고 입장합니다. 술집 안은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연기가 바로 강력한 가습기를 이용해 술로 만든 증기, 이른바 구름 칵테일입니다. 이 증기를 흡입하면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Breathed in through your nose, it was very chemically, but if you breathed in through your mouth, you had a very, very different experience as well. So it was like being in a steam room. 이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에선 50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You won't be able to see them at all. There's so much alcohol in the air between you. 구름 칵테일과 비슷한 이른바 스모킹 알코올은 이미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에 알코올을 부어 피어오르는 연기를 마시거나
페트병에 술을 채우고 펌프질을 해서 증기를 만드는 식입니다. 연기로 된 술을 흡입하면 몸에 바로 흡수돼 더 빨리 취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Oh my God! 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을 거치지 않고 폐와 뇌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People drink, the normal sensation when they get more and more drunk is to vomit. It's your body's way of expelling alcohol. However, your brain can't expel alcohol, so it's extremely dangerous. 결국 과음을 해도 몸이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You just don't know how much that you're getting. If you inhale alcohol, you could get a large amount and be very intoxicated very fast. 최근 미국에서 분말 알코올 시판이 허용된 데 이어 연기로 된 술까지 등장하면서 신종 음주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북한의 우호적인 성향의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탈세와 정치활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등 친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며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맨하탄의 한인 델리 가게 업주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규정의 위반으로 전직 종업원에게 3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지법은 지난 12일 맨하탄 8번가 선상에 위치한 델리 업주 박모 씨에게 전직 직원 64명에게 총 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주중 6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나 관련 교육기관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관련 법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서명 후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 택시 배차 관리원 7명이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라과디아 공항의 택시 배차 관리원 7명이 옐로캡 기사들로부터 건당 $5에서 $10씩을 받고 대기 시간을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더운 날씨에 습도 역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무더운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월요일도 덥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